안녕하세요. 부산의 이나금입니다. 네, 제가 VP 되기까지 이제 저의 성장 스토리를 전달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절대 제 자랑하려고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에너지로 전달 드리고 싶어서 오늘 내용을 저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메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PM에서의 성장도 어른이 되어가는 길이 아닐까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비유를 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TP나 매니저, SM 그리고 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어, 뒤집기를 하고 고개를 들고 그다음에 기어가고 걷고 서는 말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단계라면 이제 IMM이 되었을 때는 이제 조금의 리더십이 생기는 시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에게 BP는 이제 고등학생, 청소년이 되는 시기라고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승급을 어떻게 했고, 그간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23년 7월 23일에 PM을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소비자로.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바로 SM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MM과 IMM을 빠르게 승급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BP가 되기까지는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1년 3개월 동안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제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다룰 건데요. 그래서 저는 빠른 승급 SM 보너스는 받았지만 또 IMM을 또 일찍은 했지만 여행 보너스를 가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초반에 빠르게 달성을 했다 보니 안정적이 유지가 안 돼서 말이 안 나네요. 갑자기 떨어졌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에너지를 계속 내니까 그래도 IMM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 이제 BP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짧은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성장을 하는 부분에서도 상황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선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1년 동안 IMM 유지를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싫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성장이 멈춰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싫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아무래도 그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투잡이라는 걸 하고 있었거든요. 투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투잡을 하면서도 투잡이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기 싫은데 액션을 사실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24년 8월에 제가 전업 결단을 합니다. 사실 저는 생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돈벌이가 없으면 생계가 사실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남편이 돈을 벌고 있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전업을 했던 이유는 성장을 너무 하고 싶었고, 똥줄은 탔지만 내가 반드시 해내야겠다. 그 똥줄 타는 그 느낌을 동기부여 삼아서 저희 연료를 삼아서 어떻게든 해내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했었고요. 감사하게도 그 열정 그리고 그 간절함이라고 할까요? 간절함, 에너지가 전달이 되었다 보니 24년 9월에 한 달 만에 진짜 많은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랠리 때도 이제 저의 성장 스토리를 공유 드렸었는데, 똥줄이 타다 보니까 1분 1초 가까운 거예요. 제 시간에. 저는 PM하면서 오히려 루틴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 밤잠이 없고 아침잠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똥줄이 타니까 아침에 일어나야겠더라고요. 예전에는 모닝콜 없이는 못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모닝콜 없이도 아침에 눈이 떠지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건강한 그 루틴을 또 잡아가는 계기가 됐기도 했고, 그리고 한 달 만에 감사하게도 내가 열심히 해내니까 거기에 또 합당한 결과를 이뤄내면서 저의 에너지도 성장을 했고,
사업적으로도 통계가 성장을 했고 소득도 성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요, 사실 미팅이 많아지니까 차가 있어도 주유값이 필요하잖아요. 또는 KTX를 타면은 기차표 값이 필요하고요. 미팅을 전국구로 저도 다녔다 보니 사실 제 앞마당을 쓰고 싶었지만 감사하게 전 지역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다 보니 막 4시간 차를 타야 됐고 뭐 왕복으로도 정말 멀리 거리를 타고 다니면서 미팅을 했어야 됐어요. 또 그걸 안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가만히 내가 집에서만 있고 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꿀 떨어지듯이 기다릴 수만 없었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뭐 미팅 약속을 잡아서 가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수입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었다 보니까 이 차비가 조금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생계가 부족해서 알바를 한 게 아니라 미팅을 하고 싶어서 당일 알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에 뭐 7만 원이든 6만 원이든 미팅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 당일 알바를 간간히 했었고 근데 또 감사하게도 당일 알바 초반에 갔던 곳에서 사장님 두 분이 그러니까 두 곳, 알바 두 곳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꾸준히 또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틈틈이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주유값 번다 생각을 하면서도 에너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미팅 그 STP를 하기 위해서 했던 시기도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라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정말 원하는 삶이 진짜 뚜렷해요. 저도 사업 초기 때는 그냥 막연하게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그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고 싶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왜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딱 명확해요.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 누리는데 월 평균 얼마 이상 벌고 싶은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너무 수입 활동을 원합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선택하기 전에도 원했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여행하면서도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 그리고 아내, 딸,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돈 때문에 제한을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 여자로서도 어, 약간 당당해지고 싶은 그런 삶을,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일은 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 줄 수가 없는 거를 더 알게 되었고, 늘 제가 매일매일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거는 지금도 어김없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 저는 이렇게만 보시면은 진짜 타고난 사람인 것 같잖아요. 뭔가 원래도 리더십이 있었을 것 같고 똑부러지고 모르시는 분들은 저 진짜 똑부러진 줄 알고 뭐 도도한 줄 알고 뭐 차도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 진짜 부족한 점 너무 많고요. 저는 진짜 게으른 사람이에요. 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폰 안 볼 수도 있고요. 드라마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습니다. 저 그리고 안 올리지만 게임하는 거 좋아해요. PC 게임. 저 밤새 가면서 PC 게임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손도 안 돼요. 진짜. 이 빠져들면 못 나올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난 돌이 뾰족뾰족하고 모난 돌이 그 간에 다듬어지고 구르고 막 깎이고 해서 지금의 이나금이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그 이전에 BP 워크숍 때 이태리 사장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얘기했었는데 저는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는 거를 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만 들어보시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네트워크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진짜 시기 질투도 굉장히 많았고요. 약간 성향 자체가. 그리고 자격지심도 좀 있고요. 약간 이기적인 면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왜 네트워크를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이 너무 뚜렷했고, 그러려면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루려면 이 일을 통해서 그럼 결국엔 뭐예요? 저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내가 변해야겠다. 나를 바꿔야겠다.
나를 잃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나로 변화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성장하는 시기가 굉장히 많았고, 저는 BP 승급을 도전을 계속 사실 했었어요. 몇 달 동안.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게 또 뭐였냐면요. 매일매일 오피스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수희 그룹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들여다본다고 사실 뭐 숫자가 갑자기 올라가고, 명단이 갑자기 생기고 막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려낼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약속을 잡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그리고 해강북도 승급 페이지를 늘 펼쳤습니다. 이 2만 5천 포인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몇 명을 만나야 될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을 계속 저 스스로한테 말을 계속 대화를 하면서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저희 그 황나영 그룹장님과 이제 김승주 그룹장님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추상적 시스템, 이게 잠재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룹장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해내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잠재의식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도 상상하고 자고, 왜냐면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저는 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돈 안 드는 거니까 내가 그룹장님들 말씀하시는 거 한번 믿고 한번 따라보자. 그냥 따라 해보자. 그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상상하고 그리고 내가 되는 거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진짜 요번에 그 BP 워크숍 때도 황다인 골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왜 자다가도 해답이 찾아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거를 한 몇 번 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있으면 바로 메모해두고 이게 한 몇 번 있었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고 진짜 구루장님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화 올 때 뜨는 화면입니다. 너무 좋아요. 전화 올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제 눈에는 그룹장님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저는 이 피임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스폰서링 하는 거였어요. 혼자서 절대 고민한 적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부분에서 뭔가 막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 나도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과연 해답일까? 또는 뭔가 해결을 해야 할 때 이럴 때 그룹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을 저는 실시간으로 사실 전화했어요. 당연히 어떤 누군가는 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쁘시니까 뭐 하고 있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한테 해답을 얻고 싶은 거는 바로 요청을 드렸고 전화를 드렸어요. 당연히 안 받으실 때 있어요. 근데 당연히 콜백 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미팅할 때 바로바로 못 받을 때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빨리 이 그 고민 약간 뭔가 이렇게 벽이 느껴지는 것들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서 지혜를 구하러 이제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PM 하면서도 정말 많이 뼈저리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그냥 뼈저리도 아니에요. 그냥 머리, 마음, 살, 피부, 그냥 제 심장까지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 진짜 PM에서는 팀워크 없이는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제가 이전에 N사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그 경험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 잘해도 됐었어요, 수입적으로. N사에서는요. 근데, 진짜 이 PM에서는요, 직급 도전도 그렇고, 내 목표한 바를 나아갈 때, 그 팀워크가 없으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저는 BP 승급 도전을 하면서 너무 100%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전부터도 당연히 팀이 있어야지. 팀워크 없이는 절대 안 되지. 시스템 없으면 안 돼. 이건 머리로는 당연히 저도 알았거든요.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심장으로 와닿기까지는 이번이 정말 100% 제가 이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강북을 맨날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 막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했던 그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딱, 이 네트워크에서는 삼각형 구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알게 되었고, 나도 없으면 안 되고, 파트너도 없으면 안 되고, 스폰서도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와 파트너의 그 소통도 가까워야 되고, 나도 승급을 어쨌든 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파트너의 승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트너들의 지금 진행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상세하게, 더 가까이 소통을 하는 시간을 이번에 가졌었고, 또 더불어서, 원래도 뭐 연락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승급 도전을 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네,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나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것 같다. 그리고 파트너 없이도 안 되는 거고 스폰서 없이도 안 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매력적으로 저는 느껴지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직급 도전을 할 때 또 제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요. 소비자들의 타겟이었어요. 보통 오토십만 중점으로 한다라든지 또는 뭐 프로모션만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기적으로 안정적이게 포인트를 띄워주는 이 PM 매니아, 오토십 소비자도 너무 당연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큼직막하게 정말 이 프로모션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또 필요로 하더라고요. 더불어서 간혹 비회원으로만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혜택을 못 누리는 거기 때문에 아쉬울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혜택들을 안내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충분히 제가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넌 비회원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는 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토십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로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회원 구매 꾸준히 연락 주시는 분들까지도 있어야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업 전개하는 부분에서도 명단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비회원인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한테 안부 연락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를 고맙게 여기시는 분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도 빠지는 그 관계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BP 어쨌든 뭐 아이엠이든 BP든 승급 도전을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 그 오피스를 쳐다보고 해강북을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저는 포인트 계산도 했어요. 보상 풀기도 해봤고요.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하면 내가 얼마 벌겠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해봤었고, 실제로 뭐 오토시 몇 개 하고, 뭐 몇 명 매니저 패스 시키면은 합이 이렇게 정도 나오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상세하게 계속 숫자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복제가 되고 이렇게 전달이 되면은 이것 또한 잠재의식으로 해답이 찾아지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계속 매일매일 내가 까먹을까 봐 계속 계산했어요. 그래야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암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숫자를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워크 없이는 절대 저의 승급 또한 없었습니다. 이게 미국 팀 그 엄소연 사장님이랑 소통을 한 건데요. 엄소연 사장님은 저에게는 2대입니다. 그러나 1대처럼 소통을 했어요. 사실 엄소연 사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WMC 그 자격 조건에서는 이번 달을 당연히 통과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나 IM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사실 마음 놓게 되잖아요. 그러실까 봐 제가 연락을 했어요. 더 나가셔야 된다. 여기서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엄소연 사장님께서 그런 소통을 또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동기로 얻으신 다음에 액션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저는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구나. 이 스폰서도 먼저 다가가는 소통을 해야 하는구나. 거기서도 깨달음을 느끼면서 진짜 예상치 못했던 명담들이 연락이 오고 소통이 되면서 거의 엄수현 사장님이 예상이 없던 포인트가 거의 한 3천에서 4천 포인트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계기로 더 VP 포인트보다 더 높이 안정적으로 마감을 또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까지 소통을 했고, 이번에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엄수연 사장님만 IMM 그 도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엄수연 사장님의 어머님까지 IMM 승급 가시는 것도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우리 WMC 가서 여행 가서 만나요. 이거를 목표 삼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거기에 또 엄수연 사장님이 설레어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어머님도 같이 승급을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제가 놓치지 않고 했던 게 뭐였냐면요. 시스템 안에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사실 시스템 안에 있었던 이유도 저의 막 잘난 것을 막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 에너지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 안에 있었어요. 당연히 제 개인적인 뭐 미팅, 뭐 일정, 이게 더 바쁘면은 시스템에 뭐 조금 뒷전일 수도 있고, 뭐 그룹장님들이 요청해 주시는 것도 약간 좀 미룰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해야 하는데 이거를 마음에 두기 싫어서 바로바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해다방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냥 빨리 하자. 이런 거였고요. 부산 투잡 총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제가 이전에 한번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 그냥 내가 하자였고요. 뭐 세미나 강의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줌 미팅에서 강의하는 거, 그다음에 세미나 스텝 하는 거, 그다음에 해강북 편집이나 발주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에너지가 떨어지면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몸을 이끌고 시스템 안에 있으면 다시 제가 살아나는 거를 경험을 몇 번 했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중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욕심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행항복 편집도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냐면요. 제가 이전에 해강북 그것도 너무 부장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거라서 너무 좋았지만 조금 더 디자인이 심플했으면 좋겠는데,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또는,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집할 수 있으니 내가 말씀드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그냥 바꿨어요.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면 또 이런 거를 해보면 또 그게 또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경험이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더 비즈니스의 그 관점을 넓힐 수 있었어요. 그 예시가 뭐였냐면 저희 해강그룹에 20대부터 거의 60대 분들까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는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작은 글씨만 생각했거든요. 그냥 작게 작게 옹졸하게 보이는 거. 근데 한 번은 그룹장님과 소통을 하다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글씨 큰 거를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구나. 약간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시스템 안에 있고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은 비즈니스 전개하는 부분에서도 관점이 많이 바뀐다. 결국에는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증명해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일을 사명감 가지고, 그리고 책임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좌우명이 20대부터 만든 건데요. 두 번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예요. 사람인지라 처음엔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꼭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어, 내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는 또 한 번에 똑같은 짓을 하는 건 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의 실수는 하지 말자. 라는 거를 꼭 지키려고 하고 있고, 저희 드림보도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 저도 사실 드림보드 만들 때마다 떨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거를 계속 연습해 보는 거, 상상해 보려고 계속 연습을 했었고, 어, 이루려고 노력해 보는 거.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나 자신을 스스로 변화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남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도 바뀌었고, 저는 이해리 사장님 볼 때도 이해리 사장님도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을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은 그 어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제가 그 BA 리더 스피치 나가는 것도 목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목표 BA를 왜 가고 싶냐면
저희 시어머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희 주변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제 부정하시는, 반대하시는 가족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족들한테는 무조건 말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묵묵히 이 일을 진심으로 해내는 거를 보여드린 것밖에 없어요. 최근에도 저희 남편한테 저를 좀 신뢰하시는 줄 알았는데 남편한테 요즘 그거 계속 하고 있니? 잘 하고 있니? 여전히 걱정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 형수님 한 분이 제 인스타를 팔로워하고 지속적으로 보고 계셨던 분인 거예요. 전 몰랐거든요. 제 거를 지속적으로 보시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형수님이 그 어머님한테 저의 칭찬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며느리가 그렇게 멋있냐고. 그렇게, 커리어 우먼처럼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셨대요. 어머님, 입이 이렇게 귀까지 걸렸다고.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 열심히 하지, 막 이런 거를 했다고, 네, 하는 얘기를 듣고, 네, 역시 사람은 보여줘야 된다. 네,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또, 네, 느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PM을 시작을 하면서, 제일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요. 시스템 안에서 그룹장님들을 전 지켜봐요. 무섭게 막 저분들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리더십을 너무 닮고 싶어서.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신 그 재치, 멘트, 아우라, 에너지, 그리고 포용력 이런 거 너무 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똑같이, 어, 다 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그리고 그룹장님들이 그 가지신 장점들을 닮아가고 싶어서 저는 세미나 참여할 때마다 청강자로만 있지 않고요. 저는 그룹장님들은 어떻게 하시지? 파트너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지? 저럴 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걸까? 어떤 눈빛으로 계시는 걸까? 이런 거를 저는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건요. 진짜 해강그룹에 계신 리더 그룹장님들은 눈빛에 거짓심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이게 말로 사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제가 엔서 때도 그렇고, 그룹을 몇 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롤 모델들이 많고, 그리고,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의 그 리더상은 이때까지 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해강그룹에 와서 처음으로 그 마음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인생에서 직급이 사실 목표는 아니에요. 그잖아요. 저희 뭐 죽기 전까지 나는 이게 다야.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직급은 삶을 이뤄가는 과정 중 하나이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여정에 저는 독일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투루 하기 싫어요. 절대. 근데 저는 하루아침에 이제 뿅 하고 막 이루어지는 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제 자신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냥 순간순간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그 여정에 함께 이루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